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논문 두 개를 읽고 공부를 했는데, 민족주의가 좋은 거라는 그런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9월 10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덜 민족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웨덴조차도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 신문의 주제가 Nationalism Rises Even in Sweden. 스웨덴에서도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스웨덴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민족을 강조하는 그런 우파 정당은 거의 존재가 없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존재를 확실하게 부각하였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났더군요. 스웨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참 이렇게 이 약한 나라 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호적이냐 하면은 조금 도가 지나칠 정도의 그런 사례를 제가 지인으로부터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스웨덴 어머니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이 국외로 추방될까봐 너무 불쌍하다고 그것을 고발하지 않는, 그 정도로 스웨덴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허심탄회한 그런 나라였는데,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웨덴 그러면 꽤 큰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데 2015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한 16만 명 정도의 난민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난민 유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참 역사 이래로 이 극우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여간 우파 정당, 난민의 유입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정당이 이제 자기 존재를 뚜렷이 부각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민족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소개했는데, 비슷한 일이 바로 일어났더군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제가 이제 보통 뉴욕이나 워싱턴 쪽을 자주 가는데, 이번에는 뉴욕 워싱턴은 아니고 이제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무슨 이 학교 교육기관 이것을 앞으로 만드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느라고 이제 잠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는 동안에 하와이 호놀룰루 반동양인 도시인데,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 한 100만 좀 넘는데 일본 사람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도 한 5만 명 정도 사는 아주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인데, 제가 하와이에 가 있는 동안에 저를 알아보고 와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참 잘 보고 있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참 제가 부담감도 느끼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와이 가서 미국을 갈 때마다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배우는데, 이번에는 제 또 지인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한번 미국을 좀 관찰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좀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미국에서 산 경험은 없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하루가 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녁 때 하와이의 상가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물건을 살라고 훑어본 것은 아니고 이 모습들이 어떤가 하고 봤는데, 참 이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기가 대단히 좋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일부러 고급 백화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주로 가는 미국의 소매상 중에 타겟이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아주 백화점이라기보다도 자파상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이 소매상 체인입니다.
그리고 로스라는 또 뭐 이게 소매하는 그런 것도 체인 스토어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있는 데 가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로스라는 그 백화점 뭐 백화점이라고는 좀 이상하고 하여간 그 소매상인데 그 창문에다가 Now Hiring 지금 사람 뽑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뽑습니다라고 써 있고 시간당 12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면 한 13,000 몇백 원, 14,000원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Great benefit. 아주 그 여러 가지 이득을 주겠다. Associate discount. 그리고 여기 취직한 사람은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flexible hours. 일하는 시간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work where you shop. 당신이 항상 물건 사는 여기서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고서 지금 뭐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해도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인터넷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Apply online. 온라인을 할 사람은 그 글로 이제 와서 일을 해라. 농담을 조금 섞자면은 미국에서 그 이런 자파상 가게라든가 또 뭐 맥도날드라는 이런 가게에서 일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마약을 하느냐입니다. 마약. 미국에는 그 마약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이 되는데 요새는 그거를 물어보질 않는답니다. 사람이 하도 궁해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웬만하면 다 뽑아야 되는 그 경기가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맥도날드 우리나라에서는 가게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맥도날드에도 지금 들어와서 일하라고 써 있습니다. Possibilities start here. 여기서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Apply now. 지금 이제 신청하세요 하고서 여기도 이제 뭐 1시간에 11달러를 준다고 돼 있군요. 1시간에 11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고 flexible hours 아무 때나 일할 수 있고 뭐 시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pursue your education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be you 당신이 되십시오. 아주 이렇게 그 꼬시는 설득하는 이런 그 붙어 있었습니다. 온사이트 인터뷰 지금 당장 들어와서 인터뷰해도 된다.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셰일 혁명에 관한 책을 읽는데 미국의 그 셰일 혁명의 본산지 중에 하나가 노스다코타주입니다. 노스다코타주의 맥도날드 가게에 붙은 그 이 구인 광고를 본 학자가 쓴 건데 그 맥도날드 거기 구인 광고는 오늘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들어와서 직업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삼성 평면 TV 미국에서는 삼성을 아주 고급품으로 칩니다. 삼성 평면 TV 32인치짜리를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써 있는 그 선전을 자기가 봤다고 이제 책에 써놓은 것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뭐 32인치짜리 텔레비를 선물로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상황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018년 2분기 우리가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4월부터 6월 사이가 2분기죠.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4.2%였습니다. 4.2%.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골고루 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 사진을 또 보게 될 텐데 이게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 곤봉처럼 생긴 건데 길쭉한 그 방망이죠. 이거 뭐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그 다듬이 그러니까 뭐야 그 다리미 그 다듬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그런 방망이 비슷한 건데 거기에다가 미국 국기를 붙여놨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더라고 보니까 Made in USA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별거를 지금 다 만들고 있구나. 제조업이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서 이제 다시 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것을 안 만든 지 아마 수십 년 됐을 거예요. 저런 거는 보통 제3세계 국가에서 만든 것을 그냥 수입해다 썼는데 지금은 좀 뭐 저런 그 저거 이제 뭐 밀가루 이렇게 반죽 납작하게 만들 때 쓰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깃발을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또 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이제 밀가루 반죽해갖고 이렇게 평평하게 미는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도 미국 깃발을 붙여놓고 메이드 인 USA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저런 것까지 만드는 걸 보니까 확실히 그 제조업이 이제 회복되고 있고 저러다 보니까 그 개인 소득이 증대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접 가서 그 눈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냥 그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주요 신문에서 최근에 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신문인데 8월 30일자 보니까 미국의 그 석유 수출이 이제 미국 가면은 그 텍사스주가 이제 석유 생산이 아주 많은 주입니다. 그 휴스턴하고 갤베스톤이라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뭐 이제 도시들이죠. 그 지역이 그 석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인데 여기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oil export boom. 그래서 그러니까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붐이란다는 겁니다. 석유가 이제 미국이 목숨을 걸고 수입하던 품목인데 지금은 그 수출을 하는데 그 휴스턴 갤베스턴 지역에서 석유를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이제 뭐 와서 정제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휴스턴 갤베스턴 지역 석유 수출량이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량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가 남아도니까 이제는 이 수출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수출하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 석유를 아껴 쓰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더 이상 이코노믹 임페러티브가 없다라고 발표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출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8월 31일자에는 지금 미국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이제 협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지금 중국의 돈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으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To counter China, U.S. looks to invest billions more overseas.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의 사기업들로 하여금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도록 이제 뭐 북돋아주고 있다 하는 그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이제 선거가 뭐 가까워 왔는데 Real wages are rising. 이것도 9월 7일자입니다. Real wage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플레를 계산해 가지고서도 다 따져봤을 때 번 돈이 더 많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10% 더 벌었는데 인플레이션이 10%로 올랐다 그러면 하나도 못 본 거가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실제적인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그 1년 동안 2.9% 정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2% 모든 사람들이 봉급이 2.9%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 소매상의 그 소매가 잘 되는 것이죠. 뭐 돈이 풍부하면은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살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 뉴스들이 지금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9월 7일자에 Real wages are rising. 실제 임금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미국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잘립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 묘한데 그냥 뭐 어느 파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전체는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돈을 못 버는 부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서를 없앱니다. 제가 그 유학할 때 그 미국 사람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물리학 박사였는데 IBM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해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왜 잘렸냐 그랬더니 IBM 전체는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수익을 못 냈대요. 그래서 그 부서를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그 물리학 박사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쫓겨나는데도 그렇게 또 뭐 황당해 하진 않는데 아무데나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취직도 하기 쉽고 쫓겨나기도 쉬운데 요번에 그 월스트리트에 나기는 9월 6일자입니다.
layoffs just reached a half century low. 미국에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비율이 49년 만에 제일 낮답니다. 지금이. half century라고 그랬는데 50년이죠. 정확하게는 49년 만에 미국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낮아졌다. 뭐 경기가 아주 대단히 좋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또 이제 같은 9월 7일자 같은 신문에는 매달 이제 직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균 금년 들어서 평균 한 달에 20만 1,000개씩 직장이 늘었답니다. 매달 20만 1,000개씩 직장이 지난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늘었다라고 나오고, 월급도 늘고, 참 뭐 그 미국 경기가, 우리가 이제 가서 그 하와이 가서 이제 그 쇼핑몰에 가서 본 거가, 우리가 본 곳하고 신문 기사가 나온 곳하고 뭐 거의 일치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직장이 늘었는데, 직업이 늘고 월급도 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 지난 바로 1년이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지금 1년 반째 되는데,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작년 여름서부터 지금까지가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일자리에 관한 기사도 한번 같이 봤더니만은, 한국은 뭐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그 안 좋은, 그래서 그 한국경제신문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조업과 자영업까지 무너지면서 그 일자리의 보루가 제조업하고 자영업이죠. 고용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좀 뭐 우울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상당히 경기가 좋다. 우리가 다른 나라가 경기가 좋으면 한국도 같이 좋아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 함께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국제 거래가 특히 많은 나라인데, 수출 수입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이 경제가 좋아지면은 우리도 좋아져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뭐 정부가 택한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지구 경기가 좋은 거하고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뭐 미국이 가구당 수입도 6만 1,372달러로 올랐다고 그래요. 뭐 계속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7,0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잘 사는 거죠. 미국 전체 그 중간쯤 되는 집이 7,060만 원 정도 수입을 하니까 뭐 윤택한 그런 살림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빈곤 비율이, 뭐 미국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빈곤율이라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빈곤율도 내려갔다라고 그 뭐 신문에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미국은 뭐 상당히 그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다른 조건이 좋으니까, 이 경제 상황이 나쁘면은 다른 나라하고 무역 경쟁이라든가 경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미국이 중국에 다시 무역 협상을 제안을 했다.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물건이 1년에 5,05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한 몇백억 달러, 한 500억 달러 정도 관세를 붙이고 있는데, 2천억 달러를 미국이 관세를 더 붙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은 중국이 대응 관세를 붙일 수 없는 액수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1,300억 달러밖에 미국 물건을 수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붙일 수 있는 맥시멈은 1,300억 불에 대한 관세인데, 미국은 뭐 5,050억 불을 수입하니까 훨씬 더 큰 액수에 대한 관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2천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중국한테 그런 그 관세 부담을 당하기 싫으면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미국이 제안을 하고 있다고 이제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막 이 동맹처럼 이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일본한테 그 제안을 했는데, 마치 그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하고 비슷합니다. 금년이 끝나기 전에
지금 뭐 벌써 9월이니까 12월까지 한 석 달 남았는데 금년이 끝나기 전에 일본과 러시아가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군사훈련 같이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참 일본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러시아가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자. 이 군사훈련의 정례화가 됐는데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의 정례화라는 데서 이제 막 흐트러지는 것이죠. 푸틴의 외교적 제스처, 이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잠재적으로 중국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는 나라죠.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는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군사훈련은 같이 하되 러시아는 일본한테 너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세미나를 가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이제 객석에 있던 분이 그 질문을 하나 하면서 저보고 대답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인데 언제 팍스 시니카의 시대가 도래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팍스 시니카는 오지 않는다라고 뭐 간단하게 좀 결정적으로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팍스 시니카가 오기 힘든 바로 그 이유죠. 러시아가 마치 친구처럼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하자라고 중국하고 약속을 해놓고 일본한테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중국이 참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기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또 나온 뉴스지만은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조금 시간이 됐는데 영국 해군 군함 한 2만 톤쯤 되는 아주 대형 함정이 중국이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셀 군도를 항해를 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주권을 영국이 무시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영국은 뭐 당연히 미국이 항상 하듯이 항해의 자유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이 그 중국에게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일본에게 금년이 끝나기 전에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금년이 끝나기 전에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한 것하고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영국도 지금 이게 뭐 9월 6일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뉴스인데 실제로 한 것은 8월 말에 이제 영국 해군이 중국의 앞바다를 항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기하고도 관계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책 표지들을 여러 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겉모양을 그 만화처럼 그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원시인처럼 돼 있는데 이 돌로 된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도널드 드레인스 더 스왑프, 도널드가 그 늪을 말라붙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늪, 스왑프가 이 워싱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워싱턴이라는 도시는 원래는 늪이었는데 그 늪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의 그 수도로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그 스왑프, 워싱턴에 미국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생겼습니다. 그 지배계층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도 밑에서 이제 침잠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스왑프 또는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 구분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작고한 맥케인은 트럼프랑 사이가 대단히 나쁘죠. 그래서 장례식에 트럼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나쁜데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왜냐하면은 맥케인은 미국 딥스테이트의 이론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이 딥스테이트를 말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딥스테이트가 있는 워싱턴의 그 썩은 고인물을 전부 다 말려버리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전쟁 또는 이념전쟁이 미국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세력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언론이 그 딥스테이트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지금 존재하는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이 특히 트럼프하고 이제 싸우는 편이죠. 그래서 요새 뭐 서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책을 쓰면은 반대하는 학자들이 책을 쓰고, 서로 상대방은 니네가 쓴 책은 다 거짓말이라고 막 이런 손가락질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이고 치열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 한 6권 정도 이렇게 그 여러분한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그 밑에 있는 그 Fear라는 책, 이 트럼프 얼굴을 뻘겋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밥 우드워드는 진짜 그 유명한, 미국 역사상 거의 제일 유명한 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죠. 그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처음으로 밝혀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결국은 사임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이제 찾아냈던 아주 그 민환 기자죠. 근데 지금 뭐 수십 년, 뭐 한 50년 지났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Fear,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트럼프 in the White House, 그러니까 백악관에 트럼프 해가지고 트럼프를 정말로 그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떤 것을 기초로 썼냐 하면은,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 그러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 지금 아주 뭐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다 거짓말이고 이건 못 쓰는 책이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밥 우드워드가 근무하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사는 뭐 뉴욕 타임즈와 함께 미국의 그 쌍벽을 이루는 신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니까 미국 신문들은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뭐 지방 신문들은 뭐 공화당 후보 레이건을 지지한다. 뭐 뉴욕 타임즈는 뭐 우리는 바락 오바마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미국 신문은 지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지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창사 이래, 신문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뭐 그런 신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아주 그 엄청난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제가 이 책을 이제 원래는 살 계획을 안 했는데, 여기에 그 한국 문제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이 책을 일부 읽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건네들은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린지 그레함이라는 상원의원입니다. 린지 그레함도 작년에 대통령 후보로, 재작년이죠,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같이 이제 이 트럼프랑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둘이 주고받는 말은 상당히 험악한데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함이 최근에 한 말은 뭐 이제 6.12 회담 이후에요. 북한이 지금 그 도대체 비핵화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만약의 경우 김정은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폭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폭격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첫 번째 사상자가 될 거다, 첫 번째 사망자가 될 거라는 그런 그 험악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피어라는 책에는 린지 그레함이 작년에 작년에 아주 그 북한과 사이가 아주 나쁠 때,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레함 의원이 중국한테 부탁해서 김정은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이 책에 써 있기를. 중국에게 부탁해서 미국이 직접 하지 말고 중국 보고 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울 그 한국에 와 있는 미군 가족들을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린지 그램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는 한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폭격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책에서 잠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군 가족을 소개할 경우 소개하겠다고 만약 진짜 공식으로 밝힌다면은 한국의 주식 가격 같은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한국 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진짜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진실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 미국 여당하고 야당의 싸움이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거짓말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진실로 믿을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린지 그레함이 저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실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하와이 가서 이제 학교에 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도 이제 이념 싸움이 아주 노골적이죠. 그런데 그 완전히 석권당한 곳이 한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한편이 이긴 데가 대학이랍니다. 대학은 이제 학문의 전당이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곳이 대학인데 지금 대학은 미국 대학은 전부 그 진보 미국의 진보는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문화적인 리버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백인들은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날 흑인들이 백인을 한두 명 죽여도 그것이 흑인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정도까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못한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인디안한테 잘못한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백인 남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이런 사람이야말로 거의 적대적인 인간들이다라고 보는 그런 그 문화 전쟁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격화가 됐는데 그런 싸움에서 한쪽이 완전히 이긴 곳은 대학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회를 그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그 분들이 새로 이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의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한 책 이것도 금년 7월 달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The University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를 쓴 건가 이렇게 하고서 봤더니만은 이 책에서 이제 그 사회에는 또 연구소에는 좌하고 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계가 아무리 미국 주류 언론이 리버럴이고 반 트럼프고 반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미국에는 이 폭스 뉴스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라디오들 이제 출퇴근하면서 다 라디오 듣죠. 이런 사람들한테 보수적인 견해들이 이제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운동장이 기울진 않았습니다. 연구소에는 헤리티지라든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또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이런 막강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대등한 수준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만큼은 거의 그 리버럴이 장악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저자가 워런 트레드골드라는 그 학자인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과격한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보수적인 사람은 대학의 강연자로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칼럼니스트 중에 그 앤 코울터라는 그 여자 이제 논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버클리 대학에 한번 초대를 갔다가 거의 학생들한테 봉변당할 정도로 그래서 그 강의도 못하고 강연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학문의 전당인데 한쪽 얘기는 못하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상당히 그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놓고 이 사람이 그 해결 방법으로 뭐 여기 제가 말을 잠깐 읽으면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에 맞먹는 보수 대학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돼가지고 아 이거 자본주의는 못 쓰는 체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 약간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미국 사회를 이제 개혁을 했죠. 그걸 뉴딜 콜리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수파가 이제 다시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 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연구소들이 이제 뭐 중간으로 상황을 바꿔놨죠. 그렇듯이 대학도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명문 대학하고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런 대학들이 전부 한 가지 견해만 공부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만난 분들이 다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인데 뭐 한국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좀 괜찮은 학교를 지금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그 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 인간들이 그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이 감정이 앞서고 뭐 이런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이 책을 보니까 셰익스피어를 이제는 안 읽는답니다. 안 읽는 이유가 그놈은 백인이래요. 백인이 쓴 소설을 뭐하러 읽느냐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남성 우월주의자고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가 쓴 거는 그런 거는 읽을 필요도 없다라고 그러고 미국 헌법도 다 못 쓰는 거고 미국 역사는 이제 전쟁의 역사고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오하이오 대학 그 역사학과에서 전쟁사를 공부했는데 미국의 그 전쟁사를 가리키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왜 배우니? 그 남자들이 칼 쓰고 나쁜 짓 하는 거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또 그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전쟁사 가리키는 교수들이 뭐 개탄을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이런 그 이념 싸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대학이 근데 미국 대학이 그 명문 대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리버럴로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화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에도 당선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한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는 뭐 대학교 등록금을 깎아줘라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해요. 너네들은 대학교까지 다니면 돈 다 내고 다니란 말이지.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사는데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뭐 등록금까지 다 무료로 해달라고 떠드느냐라는 그러니까 숫자가 그쪽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었지만은 이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역할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또 그런 설명까지도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바로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 그러니까 이제 뭐 텍사스주에 있는 대학이고 학교 땅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산유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그 학교가 돈이 많아서 아주 그 등록금이 쌌습니다. 그래갖고 외국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그 텍사스 대학 다닐 때 연세 대학하고 등록금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대학이지만은 그렇게 그 싼 대학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대학은 뭐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죠. 석유 재벌 학교니까. 그런데 그 제가 요번에 그 하와이 가서 회의하면서 만난 그 교수님 한 분은 텍사스 대학도 이제는 상당히 리버럴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뉴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 얘기는 쭉 드렸으니까. 바로 지난주가 9월 9일이죠. 9월 9일이 있었는데 9월 9일은 뭐 북한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구구절은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고 9월 9일 날 건국절이라고 그러죠. 북한 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금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그 군사 퍼레이드를 이제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각 신문들에 노스 코리아 커스 IBM's out of military parade, 북한은 밀리터리 퍼레이드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빼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북한이 우리한테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고 이제 얘기하고서 고맙다라는 말까지 했죠. 이것이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상황이 험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5일, 그 4월 25일도 북한이 아주 엄청나게 큰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은 바로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의 날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그 엄청나게 큰 ICBM을 끌고 나왔습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보니까 저게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분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때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대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번역한다면 Package of Gift on US Independence Day,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해주는 선물 세트다. 참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건 너네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1년 전이에요. 그거 보니까 참 국제정치가 빨리 변하는데, 금년에는 아예 퍼레이드에서 그 미사일을 빼고 했다. 뭔가 북한이 미국한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밑에 숨어 있는 요인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분명히 겉으로는 미국한테 좋은 제스처, 굿윌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7월 4일 날 이게 니네한테 주는 선물이야라고 장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는 그 북한의 건국기념일 날 그 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그 무기를 빼고 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좋게 화답을 했죠. 트럼프의 전술도 도무지 지금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8월 30일 날,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됐죠. 이제 폼페오 장관이 북한 가는 것을 막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나는 김정은하고 환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환상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한미일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일본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미국 뉴스에서 땄기 때문에 미한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자기 나라를 항상 맨 앞에 쓰는 것이죠. 전례 없는 규모의 한미일 훈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훈련을 더 이상 유예 없다고 얘기한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환영한다. 보세요. 김정은과 환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하고 엄청나게 큰 무지막지한 훈련을 열 수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이제 김정은이가 요새 편지 정치를 합니다. 트럼프한테 뭔지 모르지만 계속 편지를 써대요. 뭐 다 공개된 것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며칠 전에 이제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고 있는 중이야. 9월 8일 날 한 말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편지 속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번 해보자라고 김정은이가 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별명이 매드독 매티스입니다. 미친 개. 뭐 물론 미쳤다는 게 돌았다는 뜻의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열정적이다는 그런 의미의 미친 개죠. 그 사람을 지금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막 나돌고 있는데 뭐 지금 한 두세 명이 후보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잭 킨이라는 예비역 육군 대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잭 킨이라는 사람은 저분이 현역에 있을 때는 뭐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 폭스뉴스에서 군사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해설하는 그런 분인데 그 해설이 보통 그 공격적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김정은하고 시진핑은 트럼프를 가지고 놀려고 생각을 했다가는 경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런 투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 험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강성 인물을 이제 미국의 다음번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TV 속 모습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대요. TV에서 그 사람이 아주 초강경한 그 해설을 하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 예, 뭐 지금 이게 그러면 김정은하고 나는 사이가 좋고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뭐 초강성의 인물로 그 진영을 다 바꾸는 것은 또 뭐냐 하는 그런 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차 정상회담을 이제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그 백악관 대변인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9월 18일 날 이제 이미 열리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핵무기 우리가 어떤 전략을 분석할 때 그 마음을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놔라. 네 마음이 비록 공격적인지 평화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칼을 들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도무지 긍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칼을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네 마음이 어쩐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데 핵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정상회담을 한 그 시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좋아졌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아니다가 답입니다. 분명히 정상회담을 했는데 남북한 관계가 거의 최악으로 간 것이 작년 뭐 재작년 무렵이죠. 근데 그 이전에 좋은 평화협정도 있었고 뭐 남북 뭐 공동선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런 정상회담들이 아무런 효과를 지니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목표에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의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마음이 변했어도 칼을 들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칼이 없으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공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공부할 때는 그 나라의 의도보다는 그 나라의 능력을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능력이 제고되면은 의도가 있어도 전쟁을 못 일으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이 접촉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뭐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 정치에는 그 심층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층동인이라는 거는 밑에 깔려 있는 요소예요. 이거 프랑스 학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한 건데 그 펀더멘털한 포스,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이 밑에 깔려 있는 한 아무리 겉으로 웃고 겉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겉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그래도 그것은 전부 헛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밑에 있는 이 내부에 깔려 있는 심층동인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이라든가 뭐 외교 조약이라든가 이런 그 외교 문서들이 왕왕 실패하는 이유는 그 외교 문서가 또 종전선언이 평화선언이 평화조약이 바로 펀더멘털 포스 심층동인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약이 되는 일이죠.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평화선언 아주 끝내주는 것이죠. 맞아떨어지면은. 근데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북한이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마음을 변했을까? 그건 뭐 김정은이가 알겠지만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김정은 가까이에서 일하던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도 있고 뭐 고위급 간부를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다가 답입니다. 뭐 거의 100%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여러 가지 그 남북한 간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일탈하면은 원하는 효과를 전혀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핵화하고 관계 개선은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더 뭐 관계 개선이 먼저 되고 비핵화가 나중에 되는 건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다라는 그 얘기죠. 요 정도가 지금 그 이번 주일날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인데 제가 오늘은 그 한 가지 그 광고를 좀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미국을 갔다 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참 뭐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독지가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분 뭐 이제 나중에 일이 다 성사될 때까지는 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 한국에서도 지금 같이 그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저희 그 뭐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 뭐 또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같이 읽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국가전략 포럼이라는 모임을 한 뭐 10여 년 동안 제가 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미국도 이제 그 국가전략 포럼 같이 일하는 분하고 갔다 왔는데 이번 가을 학기부터 조금 좀 그 강의 계획을 늘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학기에는 제가 국제정치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그 13주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52명의 그 학생이 와가지고 13주 동안 뭐 거의 결석한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번 가을 학기에도 이제 그 공부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목이 5가지인데 5가지 과목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여러분들이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강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뭐 이제 한 군데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십 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매일 평일날 그 저녁 때 그리고 제 그 국제정치학계로는 또 뭐 이 토요일날 오전 중에 강의하는 거로 이렇게 그 계획을 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자료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도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이강호라는 분이 세계사 흥망의 법칙 뭐 이분은 제가 그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데 참 탁월한 역사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세계화 흥망의 법칙 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국제정치학 개론 이외에 그 전쟁사를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사, 외교사. 그래갖고 강의 제목은 인간, 국가, 전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13주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데 12주. 그러니까 이제 학기 말하고 중간 시험을 빼고서 그런 시험은 없으니까 12주 강의인데 요것도 이제 가을에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그 많이 그 이름이 알려진 홍지수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피터 자이한의 그 액시던털 슈퍼파워, 그 이제 21세기 뭐 미국과 지정학이라는 아주 뭐 참 탁월한 책인데, 그 책을 번역한 저자가 현대 미국의 이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뭐 12주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 중에 그 황성준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이 주제에 관해서는 강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보수주의 운동사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토요일 날 오전에 국제정치학 개론, 그래서 이 5과목을 전부 다 12주씩 하는 과목인데, 이번 학기에 한번 실험적으로 이제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은 또 미국의 그 대학을 만드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또 이제 그 결부를 시켜가지고 뭐 미국 가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우리 그 젊은 학생들한테 한번 부여를 할 그럴 생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일단 알려드리고 어떻게 그 신청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뭐 한 다른 때보다 몇 분 좀 덜 했습니다.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우리가 뭐 어느 때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요새 또 가을이 돼가지고 독서의 계절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독서, 그러니까 이 좋은 책을 읽고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와서 뭐 무료로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읽지 않아도 그 책을 다 알게 되는 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잠깐 이 광고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